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문 조금 이따 열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스타가 건강 궁금증을 가지고 행복진료실 문을 두드렸을지 그 스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날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허유원입니다. 오늘도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은 아침이라 좀 서늘해서 그런지 겉옷을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래도 아침 날씨가 이제는 제법 좀 덜 쌀쌀해졌다는 걸 느끼는데요. 오늘 날씨뿐만 아니라 주말 날씨까지 좀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인 오늘 하늘에 구름 조금 낀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적지만 이 소나기의 경우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쏙 넣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가운 대기 상층과 충돌해 호남에는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역시나 5mm 미만으로 살짝만 오겠습니다. 비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역부족입니다. 여전히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엔 건조특보가 남아있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6도, 광주는 27도, 대구는 28도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오후에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또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엔 날이 더 더워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겠고요. 남부 내륙은 기온이 더 올라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 미리 여름 옷을 꺼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요가 강사 전세훈입니다. 오늘의 동작은 답답한 어깨,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현자세입니다. 먼저 왼쪽 무릎을 뒤로 접어야 됩니다. 왼쪽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무릎을 뒤로 접고 발등을 바닥에 놓는 거죠. 이제 오른발입니다. 오른쪽 발도 내 몸쪽으로 최대한 가져와서 역시 발등을 바닥에 꾹 누르시길 바랄게요. 자, 왼손의 차례입니다. 내 왼쪽에 있는 바닥에 손바닥을 내려놓고 오른손을 마시는 숨을 동반해서 높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손바닥을 내 왼쪽 방향으로 돌려주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허리를 활처럼 또 손을 왼쪽 하늘로 멀리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자세를 취할 때 내 오른쪽 엉덩이가 뜨지 않게 또는 내 왼쪽 어깨에 기대지 않게 최대한 활처럼 휜 모양 그리고 바닥을 미는 힘을 지키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이 끝나면 마시는 숨에 오른손을 다시 하늘 쪽으로 높게 들고 내쉬는 숨에 손과 발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반대쪽 자세죠. 오른쪽 무릎을 뒤로 접어서 발등 바닥, 천천히 엉덩이를 내려놓고 왼쪽 발도 가까이 가져와 발등을 바닥에 놓을게요. 자, 오른손, 내 오른쪽 바닥, 마시는 숨으로 왼손을 높게 들어 손바닥을 내 오른쪽 방향으로 내쉬는 숨 길게 이완해 시선 하늘을 볼게요. 자, 3번의 호흡. 마시는 숨 손을 높게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 손과 발을 풀어 놓을게요. 자, 편하게 앉아서 호흡합니다. 지금까지 요가와 함께하는 훈훈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마스테. 네, 이번에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가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베일벗은 청와대 영부인 집무실입니다. 네, 74년 만에 청와대가 개방이 됐죠. 하루에 2만 명 이상 많은 국민들이 찾아주시는 명소가 됐는데요.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님, 청와대에서 어디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그 청와대 앞마당도 한번 네. 가보고 싶고,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해주신 영부인 집무실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영부인의 방을 한번 거닐어 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 네. 기운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영부인 방을 채널A에서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영부인 접견실까지 그 청와대 본관 내부를 촬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청와대의 심장, 본관의 문이 열립니다. 들어서자마자 널찍한 홀이 나오고 붉은 카펫이 깔린 정면 계단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본관 집무실 2층으로 가는 계단이고 그 맞은편에 굉장히 화사한 공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가장 최근 청와대를 떠난 김정숙 여사까지 역대 영부인 사진이 걸려있는 이곳은 영부인의 접견실입니다. 외빈을 만나거나 업무상 전화통화를 하는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벽면 전체가 밝은색이고 한가운데는 흰색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영부인이 주로 쓰셨던 메인 리셉션장이고요. 벽에 있는 문을 열면 어떤 공간이 나올까요? 이곳이 바로 영부인의 집무실입니다.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곳. 청와대가 생긴 이후 채널A가 처음 영상에 담았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이 쓰던 책상과 소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부인들은 대통령의 외교 또는 국제 행사에 함께 참석하거나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방 옆에 있는 영부인의 의전 담당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대통령실 내 영부인의 공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2층 집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카펫이 깔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나타납니다. 집무실 엄청 큰데요? 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넓어 추위를 느낄 정도였다라고 말했을 만큼 들어서자마자 크기에 압도됩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이 고민할 때, 생각이 안 풀릴 때,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좀 고뇌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전해지죠. 이게 바로 그 대통령의 창가입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대통령들의 흔적. 영욕의 역사가 담긴 이곳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이야기로 채워질 청와대입니다. 지금 영상은 맛배기 영상입니다. 그쵸. 네, 이제 오. 본격적으로 저 청와대 곳곳을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옛날에 저 구 본관 경무대 터를 비롯해서 청와대 곳곳을 영상에 담아놓은 채널A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베일벗은 청와대 금단의 세계를 가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일 모레 일요일 밤 9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A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죠. 네. 다음 이슈는요. 피 흘리는 아이 5시간 동안 방치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그 2살배기 아이가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피까지 흘리던 원아를 무려 5시간 동안 방치한 어린이집을 두고 지금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원아가 다친 거예요? 네, 이번 사건은요, 지난달 13일 발생을 했는데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넘어져서 치아와 입술을 좀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고, 네. 어떻게 된 건고 하니 그 선생님이 책장을 옮기다가 매트가 들렸고 그 매트 위를 걷던 원아가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원아가 그 책장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친 겁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그 원아 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 원아는 앞니 2개가 함몰됐고요. 치아가 깨졌고 윗니가 아랫입술을 관통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러면 응급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원아가 다친 직후에 선생님들은 책상 정리를 마저 이어나갔을 뿐 원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원아 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선생님들은 바닥에 떨어진 원아의 피만 닦았을 뿐이고요. 아무런 응급조치나 뭐 부모에게 빨리 연락하거나 이런 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사건은 오전 11시에 발생했는데 실제 이 원아가 응급조치를 받은 시각이 16시 30분이었으니까 야, 이건 약 5시간 넘게 이 원아가 방치된 거죠. 아니, 선생님들이 바닥에 떨어진 원아의 피를 닦았다 그랬잖아요. 글쎄 말이야. 알고 있다는 건데 아이에게 피가 나고 있다는 걸. 근데 5시간이나 방관을 하고 방치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아이가 빠르게 치료를 받았다면 이 정도로 다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현재 치료는 받았지만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주장으로는요. 원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구치가 손상이 됐고 빠른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서 치아가 많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라고 해요. 또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또 이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무섭고 불편했겠어요. 놀랐겠어요. 네. 근데 또 부모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부모님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경위도 이 원아의 아버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27개월 아이가 다쳤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원아의 아버지는 이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요. 어린이집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구청 여성복지과에 자문을 구했을 때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100만 원 청구가 전부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어떻게 해야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조언을 구한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냥 지금 보는 저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부모님 심정은 어떻겠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상황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서대문구청에서는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응급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영유아 보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들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고요. 또 사고보고 미행 등으로 시정명령까지 내렸다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좀 가보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서요. 현재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업무상 가실치상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저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아이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자기 일 할 뿐 아이를 5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 정말 속상한 일인데 이거 확실하게 좀 밝히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네. 자, 3번째 이슈요. 네, 3번째 이슈는요. 미국 의회의 UFO 청문회 설명 못하지만 있다입니다. 네, 미국 의회가요. 미확인 비행 물체죠. UFO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UFO면 영화에 나오는 네. 그 UFO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아요. 네. 네. 그 UFO가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단정했던 그 UFO가 발견됐다라는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400여 건으로 최근 대폭 증가했다고 미 정국 당국이 밝혔는데요. 현장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미확인 비행 현상 영상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UFO가 실제한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 맨 인 블랙 그 영화가 진짜요? 아니 그게 진짜로 영상들이 막 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UFO가 실제로 담겼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네, 미정부 당국은요, 미확인 비행 현상이 담긴 영상들 속의 현상들을 최근에 드론 그리고 무인기의 증가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사실 그 해당 물체가 정말로 지구 밖에서 왔다라고 볼 만한 물리적인 증거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
강조했습니다. 아니 근데 드론이나 무인기였으면 아마 보고 바로 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미 당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미확인 비행 현상이 담긴 영상 자체가 워낙에나 짧아서 분석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무인기로 밝혀진 삼각형의 녹색 물체처럼 분석을 통해서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예, UFO 미확인 비행 물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게 진짜 외계에서 왔다. 그리고 저게 외계인이 타고 있다. 네. 우리 지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당국의 그 국방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확인 비행 현상이 비행 안전과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소위원장은 그 미확인 비행 현상은 규명되진 않았지만 실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실은 UFO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증거나 새로운 방향이 사실 제시되지는 않았고 그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의문들만 커진 모양새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UFO에 대한 의문, 억측, 주장들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하네요. 모르겠네요, 정말. UFO까지. 예,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스타의 건강 고민을 해결하게 될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진료실의 든든한 주치의,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행복진료실의 브레인이죠.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차윤환 박사님 바로 옆에 있는데 또 가면에 저 무슨 선글라스 가면인데요. 예,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신가요? 살짝 목소리를 일부러 좀 낮게 하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좀 익숙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전율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야! 이걸 지금 밥상이라고 차렸어! 이런 느낌의 그런 전율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연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연기에 내공이 있어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공이 있다는 것은 연기 경력도 상당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분인지 확실치는 않아서 힌트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사랑과 전쟁. 차윤환 박사님 맞는 것 같은데요. 난데없는 키워드 힌트인데 저게 뭘까요? 뭘까요? 사실 이 사랑과 전쟁 하면은 여자분이라서 나 이제 느낌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사랑과 전쟁은 사실 가장 그때 제일 유명했던 대사는 그거 아닌가요? 우리 친구 선생님. 4주 후에 뵙겠습니다. 6주 후에 뵙겠습니다. 거의 유행어였죠. 네. 그리고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사랑과 전쟁은 원래 두 명의 여자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시어머니 쪽 분명히 이게 그쪽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네. 그 이어서 두 번째 힌트 보면서 계속 추측해 볼까요? 네. 두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저 수영복은 그 미스코리아 하는 수영복 아니에요? 그거네. 그런데 지금 사진을 잘 보시면요. 저 연식이 좀 되신 게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캘리포녀. 캘리포녀 진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면 옛날 재미교포.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미스코리아에 나온 분이 아니실까 그러면은 대충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제가 뵙기에도 굉장한 미모를 갖추고 계시는데 미모뿐만 아니라 지성까지 겸비하셨던 분이었군요. 네. 자, 그러면 행복진료실을 차지한 스타 의뢰인은 누군지 베일을 벗어주십시오. 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홍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여진 씨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분장실에서 미리 뵈도 에너지가 넘치는 그렇죠. 늘 쾌활하고. 근데 저는 살짝 긴장이 네. 되는 게 워낙 이제 국민 시어머니 역할 많이 하셔서 제가 며느리잖아요. 보면 살짝 긴장이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저렇게 예쁜 며느리만 받으면 얘 아가
아침 반찬은 뭐 이렇게 부실하게 차려? 용돈을 안 주지? 내 카드 주고 왜 안 써? 무서워. 어머님 그 카드 잔액 3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국민 어머니가 아니고 못된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카드 당장 내놔. 얘네들이 정말? 연기가 즉석에서 그냥 막 하셔도 지금 막 소름 돋고 무서워요. 아유 그렇게 이쁜 며느리 아유 무섭지 않아요. 아니야 그 드라마니까 그런 드라마에 거예요. 단골로 그럼. 자주 출연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몇 번 출연했는데 이렇게 인상이 강렬했던 건가요?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랑과 전쟁이 시즌 2까지 한 10년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뭐 100 몇십 회예요. 거의 150회 정도 되는데 저 솔직히 한 손 뽑아요. 아, 10손가락 그래요? 안에 뽑아요. 네. 그리고 뭐 한 큰 주연, 조연 그렇게 하는 거는 한 대여섯 번 나머지는 뭐 시어머니 했다, 친정어머니 했다가 뭐 막 그렇게 뭐 남의 불륜 고질르는 여자. 나 그게 제일 재밌어. 남의 불륜 고질르는 여자. 근데 이렇게 인상이 강렬했는지. 그랬네. 예, 요즘은 이제 신 스틸러라고 그런 단어가 있지만 네. 예전에 아마 제가 그랬었을 거예요. 한 번 나가면은 시청률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야. 사랑과 전쟁만 알아봐. 다른 드라마도 많이 나갔는데. 그게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데뷔를 1979년 아까도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캘리포니아 대표로 나오셨는데 네. 그때 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연한 계기가 있다면서요? 아유, 제가 70년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상상을 못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저거 77년도에 미국 이민을 갔어요. 가서 한국을 나오려면 여행 자유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짝사랑을 하던 동네 오라버님이 계세요. 저보다 10살 많으신. 그 사람하고 썸을 타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린 거지. 그리고 나는 미국을 갔어야겠지. 갔어요. 우리 식구도 모르는데. 갔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한인타운 보니까는 포스터에 부상이 미스코리아 나가면 부상이 한국행 티켓이야. 돈도 안 줬어. 한국행 티켓 하나야. 어머 이거다. 왜냐면 거기서는 비자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서 해서 나는 떨어져야지 이제 빨리 그분한테 썸을 타든 내 고백을 하든 해야 되는데 아휴 됐네. 선까지 됐네. 선이 되고 나니까는 여기 비자 보름인가 뭐 20보름밖에 안 됐어요. 보름 동안 막 그 전방 돌아다니면서 군인 위문 공연 다니고 해서 한 이틀 남았어. 이제 미국 다시 들어가야 돼서 후딱 연락을 했더니 어머 그만 그분이 또 약혼자가 계셨었어요. 첫사랑 오빠와는 이루어지지. 공항에서 그때 김포공항 울고 나는 다시는 한국 안 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떠났어요. 오빠 만나려고 이 고생을 했는데 미스코리아까지 됐는데. 아니 그래도 그 오빠 덕분에 평생의 업을 얻었네. 그러니까. 선발대회 나왔고 평생을 인생이 연기 잘하는 확 직업. 바뀌어버렸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잠깐 뵙기에도 굉장히 동안이신데 지금 사진도 그렇고 70년대에 그러면 가셨다가 미스코리아에 당선되셨다는 건데 아니 대체 실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건지. 이거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뭐 이분보다는 나이가 젊어요. 그 유명한 오팔 개띠. 진짜. 오팔 개띠니까는 뭐 지금 뭐 이제 평소에도 약간 친분이 있어서 몇 번 뵀는데 사실 나이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요? 58 개띠면 제 주된 환자군이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한의원에. 제가 진짜 지금 한참 장담하는데, 한의원 다닐 나이에. 제가 본 환자분들보다 그 나이대에 진짜 제일 젊어 보이세요. 다행입니다. 비법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또 혼자 이렇게 깜짝대고 살고 하니까는 제가 이렇게 좀 액티브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나마 좀 몸이 힘들어서 덜 다니는데 그전에는 바깥에서는 뭐 야외에서는 뭐 저기 뭐 스쿼시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좀 다이빙? 다이빙도 예, 했어요. 다이빙도 하고. 예. 저게 한 7, 8년 전 엄마가 환갑 바로 전에 했어요. 환갑 지금은 못 뛰어요. 환갑 못 뛰어요. 야 근데- 저렇게 푹 들어가면 코에 물 훅 들어가는데. 저 이제 7m 해갖고 저걸로 시작을 하고 했었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진짜 평소에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들으니까 과거에 몸이 살짝 안 좋으셨던 때가 있어서 계속 운동하시는 거죠? 네, 그 전에는 솔직히 저렇게 운동을 하고 하는 걸 좋아해도 그 이상으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뭐 요리도 잘 할 줄 모르고 나가서 먹고 좀 몸이 건강하니까 그걸 믿고 했다가 한 15년 전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 유방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이렇게 절제와 함께 이제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중년 노후를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땐 좀 제 마인드를 좀 많이 바꿨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뭐 네. 병이 많아지고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죠? 진단 스트레스가 오래 가는데 그때 또 들은 얘기가 진단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또 8년, 10년 뒤에 재발하고 전이가 된다. 이걸 버리자. 오케이, 받아들이자. 해갖고 수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고 나서 이제 재활 열심히 하고 그 재활이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암 극복 이후에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보기에도 에너지 넘치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근데 어떤 고민이 있어서 행복진료실 찾아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활기가 넘치고 건강해 보이지만은 나이 들수록 아무래도 노력해도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거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제가 행복진료실에 똑똑똑 놓고 했습니다. 요거 지금 저도 좀 동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5학년 되고 나니까 이전에는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다가 저도 좀 걱정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그거 아닐까, 그쵸? 그게 시작이야. 그게 자꾸 시작이야. 흘러내리고 약간 이제 출렁출렁되는 그런 느낌. 긴가민가 하는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이게 내 운동을 안 해서 그럴까? 먹는 게 잘못됐나? 뭐가 잘됐까? 역시 나이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러다가도 또 막 이제 요렇게 하다가 아니야, 뭐 아직도 젊은데 거울 보니까 젊더라고. 또 운동 또 열심히 하고 막 영화도 다니고 해. 어머. 여기 허리가 삐끗하고 또 이렇게 높은데도 야 이거 못 올라가서 이거 못 가니 내가 갈게 하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허리 압박골절도 나고 무릎도 생기고. 아이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또 그래 이거 살이 나이살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사실은 고민인데 나이살 중에도 고민 부위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날개살, 필뚝살. 또 많은 분들은 저는 이제 이거 배둘레햄 때문에 하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오늘 집중적으로 저는 맨 처음에 한 벤츠 타이어 하나가 딱 달려. 그러더니 이제 점점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자전거. 그 자전거가 안 빠지네. 자전거가 이게 안 빠지네. 자전거였는데 요즘 이제 타이어가 돼가고 있는데. 나이살 고민 아닌 분이 없어요. 우리 나이 또래쯤 되면.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초대사랑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사실 내 몸에서는 계속 열량,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이후로 매년 1~2%씩 조금씩 줄다가 75세 이상이 되면은 20대 대비해서 하루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500kcal 정도의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납니다. 네, 특히 나이살은 이 중년 여성들에게 잘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질병관리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은 남성의 비만율은 30대에 47.1%까지 쭉 치솟았다가 40대 이후부터 쭉 떨어지지만 여성의 경우 이 비만율이 30대에는 17.9%로 남성보다 낮지만 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60대에는 42.7%로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억울해요. 나이 드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여성에게 더 잘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영향 때문인데요. 젊었을 때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량이 많죠.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생식과 또 아이의 출산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여성으로서 이제 모유 수유를 위한 가슴 부위라든지 엉덩이 부위를 조금 더 단단하고 풍만하게 만들어준 게 중요하죠. 그런데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이런 역할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쪽에
뭐 잘 작동하고 있던 에스트로겐이 빠지게 되니까 이제 복부 비만, 뱃살 위주로 찌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여성의 비만율이 복부 비만율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가 갱년기 이후가 되면 이 복부 비만율 그 자체의 증가폭이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오늘의 건강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체지방 잡는 내장지방 다이어트입니다. 네. 나이살 중에서도 뱃살이 위험한 이유가 있죠. 내장 지방으로 인한 뱃살.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똥배하고는 좀 다른 개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내장 지방 쌓였다, 뱃살 나왔다, 그럼 이제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게 네. 되는데 그치. 이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 중에 팔다리는 좀 가늘어지면서 배만 이렇게 맞아. 볼록볼록하게 진짜 타이어 한 2개 정도 두른 것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B자형 뱃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유난히 많이 껴있는 형태에서는 이 B자형 뱃살이 아니라 네. 마치 수박배처럼 위쪽만 불룩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윗배, 아랫배 모두 나와 있는 네, 저런 형태가 내장 지방, 뭐 피하 지방 모두 다 나와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나온 배 말고 사실 저도 요즘 좀 변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박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수박배처럼 전체적으로 둥글게 나오는 형태가 되면 이건 100% 내장 지방형 뱃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공감을 하고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죄다 팔다리는 가늘어. 저도 팔 가는 거 봐요. 이렇게 배가 나와서 옷을 항상 커버를 하는데 아니 근데 이 내장 지방하고 체지방 뭐 달라요? 자, 일단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체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체지방은 크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한데요. 이런 뭐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방인데 정상적인 체온 유지라든지 우리 생리 필요한 물론 그런 지방들이 저장돼 있기도 해요. 근데 건강적 측면에서는 이 피하 지방과 이 내장 지방은 5배 정도의 위험률 차이가 있는데요. 네. 내장 지방 1kg면 피하 지방 5kg 찐 거랑 마찬가지의 건강에 위협이 생깁니다. 네,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위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내장 지방은 일단 염증을 만들어내고요. 이 염증들이 결국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내장 지방 관리를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복부 비만이 있고 이 내장 지방이 있는 경우에 우리 보자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의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5.3배, 우리 고혈압은 2.6배, 심근경색은 1.8배, 뇌졸중은 1.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여성분들 허리둘레 신경 많이 쓰시는데 허리둘레가 2인치 이상 늘어났다 하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7%나 증가한다고 하니까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아니요, 그게 일반적으로 한 40대 넘어가서 중년 정도 들어가면 이 뱃살이 좀 늘어나야 이 인덕이라고 좀 쌓이고 인덕 쌓이면 결국 내가 이제 좀 성공했구나 이런데 그러면 그게 심근경색에 뇌졸중에 지금 뭐 당뇨병 아니 그런 성인병도 있고요. 네. 당장 생활하는데 내가 불편하다. 맞아요. 그래요. 여기가 뚱뚱거리니까요. 내가 불편해. 그리고 이게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내장 지방이 생기는데 또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장 지방이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노화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피하 지방은 정상적 생리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피하 지방 생성도 굉장히 균형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탄력 있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피하 지방의 생성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항상 지방을 축적해야 되거든요. 피하 지방 생성률이 떨어지면 그 지방이 다 내장 지방 형태로 축적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만약에 피부 아래쪽에 좀 염증이 발생하는 뭐 질환들에 좀 위안됐을 때 예를 들자면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병들에 걸려 있으면 내장 지방이 조금 더 잘 쌓이는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피하 지방이 좀 탄력 있는 피부가 만들어지는 게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또 내장 지방이 이렇게 쌓입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 출력 있는 내 뱃살이 내장 지방 때문인지 아닌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내장 지방이 얼만큼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네.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CT를 찍어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수시로 뭐 CT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줄자를 이용하면 된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스턴 의대의 캐롤라인 아포비안 박사가 연구한 방법이었는데 줄자로 이 배꼽 주위에서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을 한번 재보는 겁니다. 이렇게 쟀을 때 여성의 경우 이게 허리 둘레가 35인치 이상, 남성은 40인치 이상이 나왔다 하면은 아, 나는 내장 지방이 많이 있구나. 이제 관리해야 되는구나. 여자는 35, 남자는 40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누워서 내 배를 한번 만져보면 되는데요. 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양쪽을 딱 세워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그러면 뱃살이 조금 이제 유연하게 잡힐 수가 있는데 이때 피부, 뱃살 위를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잡아봤을 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좀 깊숙하게 손이 잡히면서 잡을 수 있으면 피하 지방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장 지방 때문에 배가 나오신 분들은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굉장히 겉에 부분만 잡히지 완전히 이렇게 깊숙하게 손을 짚어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면 피하 지방형 내장이고요. 만약에 안쪽 깊숙이까지 이게 잡히지가 않아서 단단하게 느껴진다. 그럼 내장 지방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이살이 오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이러고 자칫 방치하면 이게 큰 병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미연에 좀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나한테 좀 이상이 왔네 이래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늘어져 이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얼굴에 흘러내린다고 그리고 표현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를 하면 이게 피부가 이렇게 축 늘어져서 늙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아. 이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고민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저 다이어트 안 해요. 왜냐면 다이어트 하면은 배는 빠지는데 얼굴이 여기가 쪼글쪼글쪼글 해갖고 수분이랑 근육 다 빠져갖고 이렇게 촌농처럼 세로주름, 가로주름이 아니라 세로주름. 그래서 안 돼.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촌농 연구. 촌농 준하. 그래가지고 맞다. 조영구 씨하고 정준하 옛날에 씨가 운동 굉장히 해서 보세요. 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얼굴 봐. 얼굴 보니까 흐르잖아 저렇게.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정말 극단까지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방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뭐 얼굴살도 많이 빠지고 팔자주름도 아주 굉장히 깊게 잡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일명 다이어트 노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신에 있는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보충제도 먹고 영양제도 많이 먹어가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손실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원푸드 다이어트. 네, 그랬었죠. 무조건 굶는 방식의 영양 불균형 상태로 갈 수 있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렇게 촌농처럼 쭉쭉 흘러내리고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이 근육들까지 모두 다 빠져버리니까 탄력도 잃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다이어트는 정말 각별하게 관리하고 신경 쓰면서 해야지 그냥 막 하면 사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 지금 우리가 내장 지방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죠. 공감하는 부분 많죠. 역시 이렇게 안 빠지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날씬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쭉 들어보니까 워낙 운동도 많이 하시고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건강 챙기고 계신 것 같은데 일상생활은 어떤 모습을 보내고 있을지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일상 속으로 가보시죠. 부르면 어디든 간다. 황여진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그런데 다름 아닌 수영장?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멋지게 모습을 드러내는 홍여진 씨. 다이어트 하러 왔어요.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 몸무게마저 60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기가 없죠. 탄력이 없어지죠. 물렁물렁하고. 그 여기에 이제 살 삐져나오고 어깨 이렇게 굽어지고 배하고 이 옆구리 특히 배. 안 돼. 어머, 배를 찍는 데가 어딨어. 미쳤어.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선으로 당당히 입상할 만큼 몸매 관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아쿠아테크라고 근력 운동을 하실 거예요. 다이어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단단히 자리 잡은 뱃살과 헤어지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홍여진 씨.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물속 운동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몸을 일단 앉으셔야 돼요. 옆에 힘주시고 발차기를 앞뒤로 다리가 모아지면서 나가시고 옆으로 하나, 둘, 무릎 핀거 아니에요? 무릎 피셔야 돼요. 어떻게 펴? 다시 도전해보지만 역시 실패. 물속에서 다리 펴기 쉽지 않죠잉? 굽히지 말고. 모으는 힘으로 가지고. 하나, 셋. 허벅지와 복근의 근력을 이용하는 동작으로 뱃살을 빼는데 탁월. 이제는 좀 잘 되는 것 같죠? 자, 지금은 유산소 5단까지 한번 해볼게요. 근력 운동 후에 꼭 필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죠. 몸을 많이 움직여줘야 쑥쑥 빠지는 뱃살 지방. 같은 운동도 물속에서 하면 열량 소모량이 2배,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이라 하네요. 이렇게 바깥에서 뛰고 이렇게 하면은 막 결리고 아프거든요. 무릎 아프고. 근데 아쿠아 물속에서 하면은 아프지 않아요. 시원해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한 몸무게가 2kg 쫙 빠져 있어요. 저 그때보다 빠졌죠? 요런 데가 선 살아났죠, 어깨선이? 네, 많이 빠졌어요. 네. 지난보다도 훨씬 좋아지시고. 나한테 여기 이렇게 쇄골이 있는지 요새 알았어요. 요새 쇄골이 보여, 이제. 내 친구들은 없어? 난 나이 들면 쇄골이 없어지는 건 줄 알았어. 여기서 발바닥만 출발 거의 그렇게 되지. 그런데 갑자기 뭐 하시는 건가요? 물 위에서 하는 필라테스?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높여주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 배울 땐 쉽지 않다는 거죠. 발바닥으로 여기로 미시려면 허벅지 힘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지만 여진 씨의 사전에 실패란 없습니다. 흔들리는 배트 위에서 균형 잡기도 쉽지 않은데 여진 씨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근육들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하복부 힘하고 대퇴부의 운동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살이 찌다 보니까는 내장 비만이라고 이거를 판정을 받았어요. 겉에는 그렇게 살쪄 보이지 않는데 내장에 노란 기름이 잔뜩 껴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기름기 안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래. 유산소하고 자꾸 이런 걸 해야 된대.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이렇게 속 근육을 만드니까 밥을 한 삽을 먹어도 헛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장 비만이 점점 빠져가면 그렇게 된대요. 잘 있었어. 아이고 힘들다. 아톰. 아이고. 아이고 뭐 했어? 얘는 아름이. 우리 아름이. 바쁜 일상에서 여진 씨에게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 아톰이랑 아름입니다. 놀고 있어? 아이들을 잠시 뒤로 하고 뭔가 준비하는 여진 씨. 제가 지금 만들 거는 콩국수를 만들 거예요. 예, 이 콩국수가 여름에 아주 좋잖아요. 근데 콩 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집에 완두콩 삶아놓은 걸로 완두콩 콩국수를 만들 거예요. 치자면에다가 콩국수를 할 거예요. 운동 후 여진 씨가 선택한 메뉴는 여름철 별미 콩국수입니다.
일반 면 대신 건강에 좋은 치자 면을 사용. 초록색 육수가 맛깔나 보이네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 한 끼만큼은 제대로 챙겨 먹는다는 여진 씨. 운동을 하고 와갖고 원래는 막 귀찮아갖고 밥에다 막 비벼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갖고 간단한 국수나 좀 가벼운 거 다이어트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 약물고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요즘 방송을 보며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찾아 요렇게로 만들어 먹는 게 취미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빠지지 않는 뱃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먹은 거는요, 핑거 루트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근데 내장 지방을 빼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조금 받고 있어요. 홍여진 씨의 몸매 관리법. 식사 후 몸을 움직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다이어트도 하고 또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팁을 주신다 그래갖고 이렇게 몸소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기구. 평소 사용법이 궁금했답니다. 우리의 목적이 살을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 뭡니까? 여기 아니에요? 네. 응. 대퇴사두. 대퇴근. 자, 이거 앞에 잡으시고 네. 키가 하늘을 향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케이. 이제 어깨 편안하게 내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평소 자세가 허리를 조금 젖히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뱃살이 나오고 나서 자꾸 배를 뱉기 힘들더라고요. 약간 우리 스쿼트 하는 하듯이. 느낌으로 허리를 펴시고 엉덩이 뒤로 빼고 무릎 살짝 구부려보세요. 오케이. 아니, 이 무릎을 좀 더 펴보세요. 됐어요. 그 상태에서 많이 뻗지 마시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네, 앞뒤로 흔들리는 데 하나, 둘, 하나, 둘. 항상 호흡은 코로 들여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를 하게 되니까는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코에? 네, 이 허벅지의 근육의 그런 형태, 우리 군살 이런 것들도 줄여주면서 허리 통증까지 예방할 수 있는 뒤꿈치 밀어내기 동작으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다리를 움직일 때 몸의 자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발달을 하죠. 그럼 자세가 발달을 하면 아무래도 움직일 때 근육들이 다양하게 쓰이면서 보다 많은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체 근육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특히 관절이 부드러워져요.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하체 근육이 많이 쓰이면서 하체 군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구가 네. 어깨 뒤쪽, 팔뚝 살 빼는 기구. 팔뚝 살 뺀다고? 평소 앉아서 활용하는 운동기구.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내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 똑같이 내려서. 좀 접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어깨 내리시고 네. 팔꿈치를 몸에 가깝게 붙여보세요. 이렇게요? 네, 이 상태에서 몸을 좀 앞으로 하시고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하나. 밀면서 힘을 주세요. 네. 그러면 어디 힘이 들어가냐면 여기 힘이 들어가죠. 네, 여기 힘이 들어가요. 네, 다시 천천히 구부렸다가 다시 천천히 미세요. 오! 둘. 다시 흔들하시고 내쉬면서 셋. 후. 그렇죠? 다시 원래 들어왔다가 둘. 이런 식으로 밀어내면서 포인트는 여기. 평소에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연기 활동으로 바쁜 시간에도 틈틈이 몸매 관리에 노력하는 홍여진 씨의 일상. 우와! 한 번 더. 일곱. 네, 됐습니다. 우와! 거기서 해줬는데도.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걸로 해서 다이어트까지 된다니까는 굉장히 솔깃해요. 저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매일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역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저렇게 젊음을 유지하실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보셨으니까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네. 건강한 기운이 막 물씬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저는 규칙적인 운동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제 진단 화면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에요. 이게 뭐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죠? 아쿠아로빅. 관절 무력. 맞아요. 네. 지금 보면은 배에도 이렇게 뭘 하나 두르고 계시고 또 손에도 저렇게 이제 부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잡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물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거든요. 지상에서 하는 똑같은 동작보다 아마 5배, 6배 이상 저항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리고 관절에는 무리가 안 가면서 근력을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네. 진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칭찬해 주셨는데 건강 점수로 하면 몇 점? 점수요? 예. 점수 뭐 깎을 게 있겠어요. 저는 홍현진님의 건강 점수 100점 드립니다. 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열심히 해야 아쿠아로빅은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러면 모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인상 깊게 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화면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네. 아까 운동을 했던 게 있어요. 움직여보세요. 천천히. 저기 우리 네, 진짜 앞뒤로. 나라에서 우리 노인분들 건강 챙기라고 네. 동네마다 공원마다 저기 다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저 운동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옆에 저렇게 PT 선생님이 붙어서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맞아.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사실 저 운동기구 잘못 사용해서 부상 입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대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점수는 네. 야, 저도 100점 드리고 싶은데 똑같이 100점 주면 너무 그렇잖아요. 저는 95점.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 네. 굉장히 높은 점수죠. 95점. 난 저 마이너스 5점은 뭔지 알아. 뭐야? 공원에서 PT 선생님하고 할 때는 이게 돈이거든. 맞아요. 거기서 5점 감점 나가요. 자, 이렇게 후한 점수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젊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나이 들어서 제대로 운동하는 법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지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니 뭐 그냥 보기에도 아직도 생기가 있으시니까. 네. 자, 우리 또 이제 저 점수도 후하게 주셨는데 그래도 처방 한번 받아봐야죠. 네, 받아야죠. 네, 한 분 처방을 받아보겠습니다. 장민욱 교수님, 체지방을 줄여라. 네, 맞습니다. 이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은 각종 질병이 유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호주에서 했던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은 성인 37세만 넘어가도 체지방이 1kg씩 증가할 때마다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뇌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되는 이 회백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kg마다 0.3%씩 줄어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라 하더라도 체지방률이 높으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이 다 나빠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체지방을 빼는 체지방 다이어트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체지방을 줄이는 내장 지방 다이어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사실 빼려면 운동이 필수죠. 홍 여사님께서도 워낙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 해주는 게 좋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진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은 조깅을 일주일 동안에 17.6km씩 계속 뛰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8개월 동안 뛰게 했는데도 체지방의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식단 조절만 열심히 한 그룹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역시 내장 지방의 변화가 없었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만 정말 열심히 해도 쉽지가 않고 먹는 거, 식생활 개선만 열심히 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체지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식단 경우에는 체내에서 자동적으로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식단, 특히 단백질의 균형을 잘 잡아서 식사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내가 내장 지방을 좀 줄이려고 정말 엄청나게 운동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운동을 여기서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체지방을 확실히 불태워버리면서도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홍 교수님 나오셔서 좀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야.
워낙 이번 운동을 이제 잘하시니까. 내장 지방을 확실히 뺄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매트를 알겠습니다. 2개를 준비했는데 되게 우리가 이제 코어 그리고 또 내장 지방을 빼려면은 이 복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같이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벅다리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혹시 플랭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플랭크 해봤죠. 자, 일단은 플랭크 동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번 자, 엎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발기기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자, 이 내발기기 자세에서 조금 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해주시고요. 조금 내가 근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내발기기 자세로 시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죠. 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자, 복근에 힘을 가득 줘야 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복근에 힘을 많이 주고 허리까지 같이 힘을 준 상태에서 지면과 거의 비슷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바르게 자세를 하고 서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동작만으로도 크게 운동이 될 텐데 이때 옆구리를 비틀면서 다리를 쭉 들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요? 네, 내 무릎이 반대쪽 팔꿈치를 향한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프랭크 자세만으로도 천천히 원위치 하고 자, 반대쪽도 쭉 선생님, 타이어가 걸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타이어가 걸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조금 더 허리를 쭉 펼쳐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도 발목을 쭉 앞쪽으로 꺾어준 상태에서 쭉 들어주시면은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옆구리를 비틀고 조여주면서 쭉 당겨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한 번씩. 우두둑 소리 나요. 네, 좋습니다. 버티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는 정자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 다시 원위치. 네, 다시 천천히. 둘. 아니, 장민욱 선생님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면서. 저걸 하면서도 변화 없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5번 정도만 해보셔도 복근에 힘이 가득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한번 음악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빠른 음악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발로 하나, 둘, 셋, 넷. 자, 쭉, 둘, 셋, 넷. 다시 원위치. 반대쪽도. 자, 하나, 둘, 셋, 넷. 쭉 짜주시고요. 반대쪽 짜주시고, 플랭크. 반대쪽 짜주시고, 플랭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당겨줄 때, 반대쪽 무릎이 이 반대쪽 어깨나 팔꿈치 쪽을 향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시선은 땅바닥 쪽을 바라보면서 고정해서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잘 배워왔습니다. 어떠세요? 네, 지금 한 5번 정도만 반복했는데 굉장히 좀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타이어도 바람을 조금씩 빼. 야, 근데 너무 잘하시는 게 코어가 확실히 아까 전에 아쿠아로빅 할 때도 제가 뵀지만 코어가 정말 단단하신 게 느껴지네요. 쉽지 않은 동작인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내장 지방을 빼는 동작이었습니다. 와, 진짜 힘든 동작인데 두 분 다 정말 잘하세요. 아니, 저 홍효진 씨도 물론 잘했지만 난 장민욱 교수님 놀랐어요. 호흡이 그냥 그대로네요. 운동하면서. 어젯밤에 좀 무리하신 것도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이걸 보통 아니십니다. 보통 아니십니다. 대단해요. 자, 한방 진료실입니다. 동안 피부 지압법. 네, 우리가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고민인 게 아까 촌농처럼 흘러내리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흘러내리는 촌농들 다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지압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동안 피부 지압법인데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운동 많이 하고 이제 단식하고 식단 조절하면서 우리 얼굴이 너무 없어 보이게 된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없어 보이지 않게 뺄 수 있는 방법들인데 평소에 이게 흘러내린다고 그러면 가장 고민되는 게 역시나 이런 팔자주름이죠. 팔자주름.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불독처럼 처진다고 그래서 여기 볼살들 처지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바로 3가지인데 거료혈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여기에 보면 가장 살이 많은 볼에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아랫 부분이에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팔자주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양혈이에요. 코 양 옆에 영양혈, 거료혈,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는 바로 요 지창혈입니다. 입술골이에요. 이 자리들을 평소 혼자서 계속 좀 위쪽으로 당겨주듯이
땡기고. 한 번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드리죠. 이렇게 뒤에서 잡아가지고 좋네요. 마사지를 해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눌러주는 게 끝이 아니고 눌러서 위로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만 줘도 이 주위에 일단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요. 자극을 해주면 얘네들이 흘러내리다가도 딱 멈춰요. 왜? 멈춰오는구나. 딱 했을 때 놀라잖아요. 네. 놀라면 그 순간 딱 굳게 되거든요. 그런 작용을 이용해갖고 좀 하루에 이렇게 좀 처진다 싶을 때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면서 하셔도 좋고요. 틈 날 때마다 이거는 정해서 하는 게 아니면 틈 날 때마다 자극을 해주면 네. 그만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했는데 여기다가 때리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 번에 다 자극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은 괜찮아. 근데 저처럼 이렇게 중년이 넘어가는 사람은 이것도 문제지만 여기 주름도 문제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 목주름들 네. 이거 진짜 해결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목에 주름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여기에 해봐요. 영양혈이라고 하나 있어요. 네. 여기 기관지에 보면 양 옆에 이렇게 딱 동맥이 뛰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요 자리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SCM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쇄골로 붙는 목에서부터 쇄골로 가는 요 뭐라 그럴까요? 근육이 하나 있는데 그 시작점이 이 귀 뒤에 보면 딱 튀어나온 곳들 있죠? 예. 요 부근입니다. 그거를 눌러줘? 요 부근을 손가락이 아니라 요 손가락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시원하다.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풍혈을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또 이것도 똑같겠죠. 이렇게 올려주듯이 해주시면 목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원하시죠? 네, 아주 시원해요. 네, 좋네. 네. 제가 만져도 이게 마사지 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강하네요. 네. 와, 잘 배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차윤환 박사님. 핑거 루트. 핑거루트 이름부터가 굉장히 생소해서. 그렇죠. 뭐예요, 이게? 일단 핑거 루트 설명드리는데 영어입니다. 네. 자, 핑거 이 손가락이라는 뜻이고요. 루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뿌리라는 의미거든요. 즉 이름대로 손가락처럼 생긴 뿌리 형태의 작물, 식품을 우리가 핑거 루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 우림이나 아열대의 밀림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이게 영양적으로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인 비타민 C, 비타민 E, 엽산, 인, 무기질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요, 이것을 오래전부터 향신료로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재로도 활용되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동남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이 핑거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내장 지방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핑거 루트가 그럼 이 내장 지방을 없애주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처럼 더운데 만약에 저처럼 살찌면 어떻겠어요?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핑거루트를 잘 먹어서 이렇게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오래전부터 막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핑거루트는 체지방을 분해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요.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서 일부들은요, 이 다이어트법으로 화제가 되고 이 핑거루트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핑거루트를 비너스의 손가락처럼 생겼습니다. 비너스의 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비너스 하면은 대표적인 미의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그 다이어트의 미스 코리아네. 그러네. 야.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이 피부 건강까지 싹 챙겨준다고 하니까 미의 여신이 당연하네요. 그러니까 비너스라고 하는 게 보면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미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림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자, 이 비너스는요, 사랑과 미와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핑거루트를 이 비너스의 손이라고 부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비너스의 손이라고 부르는 핑거루트를 언제 먹느냐? 우리가 미역국 챙겨 먹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언제죠? 산후. 생일.
그쵸. 생일. 예, 산후에 먹는데 이 인도네시아는요, 이 핑거루트를 산후. 예, 이걸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햇빛이 세잖아요. 네.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많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이 핑거루트를 먹어서 자외선으로부터 자기의 피부의 탄력과 색깔을 지키는 것으로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좀 생소하지만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핑거루트를 채소로 판매를 하면서요.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핑거루트에 대해서 보다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핑거루트의 어떤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성분은 바로 판두라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이 판두라틴이라는 성분은요,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요, 체지방 감소 기능을 인정받아서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비만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세포를 얘기하는데, 지방세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덩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최대 400배까지 자기의 덩치를 키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400배 그럼 우리가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네. 일단 어느 정도인지. 자, 돼지고기 한 근 있잖아요. 돼지고기 한 근. 한 근이 이제 한 600g 정도 되는데요. 그 600g 정도 되는 것을 400배 증가시키면 얼마 안 됩니다. 돼지 한 마리.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조그마한 돼지 고기 한 근이 돼지 한 마리가 될 때까지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핑거루트 속에 있는 판두라틴이 이 지방세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주는 것을 막고 오히려 지방세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거죠. 판두라틴이라는 성분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준다. 네. 이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네네, 해당 관련된 실험이 있었는데요. 비만한 쥐에게 이 판두라틴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핑거루트를 섭취한 쥐는 체지방도 감소를 하고요. 체지방이 무려 45%나 감소를 했고 지방세포의 크기도 줄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비만 성인 남녀 150명에게 12주 동안 핑거루트 추출 판두라틴을 투여했더니 체중은 2.23kg, 허리 둘레는 2.94cm, 엉덩이 둘레 1.76cm, 복부 내장 지방 10.45 평방센티미터, 복부 피하 지방 9.61 평방센티미터. 그러니까 7가지 항목이 모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핑거루트 속에 이 판두라틴 성분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원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MPK 효소 스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AMPK 효소라는 것이 원래는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또 분해시켜주는 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강도로 운동을 해줘야만 이 AMPK 효소가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은 좀 숨이 가쁠 정도로 조깅을 해서 20분 정도는 뛰어줘야 AMPK 효소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핑거루트 속에 들어있는 판두라틴 성분이 AMPK 효소의 이 활동성을 돕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쉬우면서도 좀 약간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한마디로 이 핑거루트가 지방 분해를 돕는 효소를 활발하게 작동을 시켜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AMPK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은 내 몸속에 있는 운동 스위치를 딱 켜준 것 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20분 정도 운동을 한참 해줘야 AMPK 효소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지방 분해, 지방 생성 억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이 판두라틴 성분 덕분에 쉽게 이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살 때문에 뱃살도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AMPK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큼 운동만 해가지고는 매일매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면서 이 핑거루트 속에 있는 판두라틴 성분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게 다이어트 할 때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다이어트 하다 보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또 근육도 감소하고 이래서 이게 축 처지는 느낌인데 그것도 좀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 하면은 우리가 피하 지방이 없어지면서 살이 빠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근육도 빠지고 콜라겐도 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처지면서 늙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이 핑거루트는 줄어드는 지방 세포는 촉진시키고 반대로
근육과 콜라겐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핑거루트 속에 들어있는 판두라틴 성분이 콜라겐 합성 효소를 증가시켜서 분해를 억제해서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또한 실험에서는 이제 두 그룹의 쥐에게 이제 운동을 시키고요. 한 그룹에만 이 핑거루트를 줘본 거예요. 그랬더니 핑거루트를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도 좀 증가를 했고요. 운동성도 훨씬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토대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핑거루트가 좀 운동 후에 근육 손실 같은 거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핑거루트를 섭취했을 때 피부의 탄력, 윤기, 그리고 피부의 수분감까지 모두 다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총 9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핑거루트 추출 분말을 이제 섭취를 하게 했더니 12주 후에 피부의 수분 개선율이 약 38%, 피부의 윤기가 약 47%에서 개선이 되었고 피부 표면의 거칠기는 82%가 줄어들었고요. 피부 주름의 깊이도 58%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핑거루트의 또 다른 효능도 궁금합니다. 네, 핑거루트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염증 억제 효과로 약재로 사용이 됐습니다. 핑거루트와 관련된 염증 억제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염증 유발 효소에 판두라틴을 투입했더니 염증 유발 효소의 활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8주 동안 잇몸 염증 질환자 77명에게 그 핑거루트 추출물인 판두라틴을 섭취시켰는데요. 그 결과 염증성 잇몸 질환이 개선됐고요. 또 핑거루트 복용 시 항균으로 세균이 사멸되면서 구강 건강도 지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자, 일단 그 판두라틴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요. 지방 성분과 같이 드실 경우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특성이 나타나고요. 따뜻한 성질의 생강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드실 때 조금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열이 많은 체질이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 등이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양은 1에서 3g이니까 양을 지키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효진 씨 오늘 나와서 도움이 더 되셨죠? 네,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팍팍 흐르는 진료실에서 제가 받아서 젊음과 건강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던데 우산 하나 자그마한 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네, 전국적으로 소나기 예보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